안녕하세요. 회사 차.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그냥 차 한 대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접 사야 할지 아니면 빌려야 할지 이건 우리 회사의 자산, 비용, 그리고 이미지까지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재무적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가장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회사차 사는 게 나을까요? 렌트나 리스가 더 이득일까요? 사실 정답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이 도대체 뭔지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구매, 렌트, 리스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자, 이 표 하나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딱 잡히는 거죠. 구매는 내 자산이 되지만 초기 자금 부담이 크고, 렌트는 그 반대고요. 리스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죠. 이 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각 항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차이죠. 바로 소유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직접 구매하면 그 차는 내 차, 즉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렌트나 리스는 계약 기간 동안 빌려 타는 개념이라서 차량의 소유권은 렌트 회사나 리스 회사에 남아있게 되죠.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자산 관리나 비용 처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니 해도 사업에서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초기 비용에서 구매와 렌트, 리스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구매를 하려면 차량 가격의 취등록세까지 초반에 상당한 목돈이 묶이게 되죠. 하지만 렌트나 리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이나 선납금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업 자금을 훨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의 대출한도, 즉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죠. 만약 할부로 차를 사면요, 그 금액 전체가 대출, 다시 말해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어떠냐? 부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 운용 리스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서 대출 한도를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업자금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요. 이게 또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바로 번호판입니다. 구매나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지만 장기 렌트는 아시다시피 호가 붙는 렌트 전용 번호판이 나오죠. 이게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게 할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사업에는 도대체 어떤 방식이 최선일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추천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초기 자금에 좀 여유가 있고 길게 봤을 때 이자나 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 없이 총 비용을 가장 아끼고 싶다 하시면요,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구매입니다. 온전한 내 자산을 소유하면서 총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이고 싶고, 보험, 세금 같은 복잡한 관리는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회사 대출 한도도 꽉 끼면 안 된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바로 장기 렌트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기 비용은 아끼고 싶은데 그 호 번호판은 정말 좀 그렇다. 딱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절충안이 바로 운용 리스입니다. 일반 번호판으로 품위는 지키면서도 구매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은 훨씬 덜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든 상관없이 모든 대표님들이 무조건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바뀐 규정이라서 이건 모르고 넘어가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새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좀 고가의 차량을 운용할 계획이시라면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8천만 원입니다. 취득가액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는요, 의무적으로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소위 무늬만 회사차인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규정은 법인에만 해당하고 개인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직원 전용 보험인데요. 법인이라면 모든 업무용 차량에 이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복식보기 의무자는 두 번째 차부터,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내 사업자 유형에 맞는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절세, 즉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운용하든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니까요. 이 비용 처리의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업무용 차량 비용 그냥 영수증만 잘 챙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아주 명확한 한도가 생겨버립니다. 그 한도가 바로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운행 일지가 없다면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 모든 관련 비용을 다 합쳐서 딱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가 차량의 경우에는 이 한도 정말 금방 넘어가겠죠? 그럼 이 1,500만 원 한도를 뚫고 우리가 쓴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차량 운행 일지를 쓰는 거죠. 이 차 이만큼 업로에 썼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기록하고 입증하기만 하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세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구매, 렌트, 리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효과를 200%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의 절세 혜택, 그 문을 열기 위한 당신의 운행 일지는 지금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